카지노는 네. 제일 좀 쉽죠. 카지노는 이 장만 열면 그냥 사람만 들어오면 돈을 버는 거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 뭔가 팔아야 되잖아요. 네. 뭐 들어온다고 해서 안 사주면 끝이지만 그렇죠. 카지노는 사람만 들어오면 다 돈인 거죠. 이민수의 경제 토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여행도 그렇고 면세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데요. 카지노 업종 분석 오늘 하겠습니다. 카지노는 자주 가십니까? 아, 저는 카지노를 갈 데가 없어요. 예, 저는 카지노 간 경험이 없네요. 강원랜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강원랜드도 제가 아직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아, 이 취재 차 한번 가보셔야죠. 네. 이제 가면 몽땅 또 돈을 쓸 것 같아가지고 뭐. 탐방차 한번 가봐야 네. 되는데 이제 지금 카지노 관련주 얘기할 텐데 네. 카지노 관련주는 뭐 국내 내수 강원랜드보다는 GK나 파라다이스나 뭐 롯데관광개발 그죠? 네. 이거 외국인들 네. 이 대상이잖아요. 맞습니다. 리오프닝 네. 관련해서. 주가가 뭐 한창 오른 듯도 하고 조정받는 듯도 하고 네. 이 요즘 카지노주 흐름은 어떤데요? 네, 사실 뭐 카지노주를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내국인 카지노보다는 당연히 이제 그렇죠. 외국인 전용 외국 카지노 카지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뭐 카지노나 화장품 업종이 좀 약간 쉼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좀 지연되는 건가? 뭐 최근에 이제 2월달 접어들면서 사실은 서로 약간 힘겨루고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비자 발급이라든지 예,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약간 좀 서로 경계를 하다가 다시 푸는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정말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이제 뭐 아웃바운드 나올 것이냐 해외 쪽으로. 근데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많이 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뭐 사랑하는 곳이 홍콩이라 그래요. 홍콩 마카오 쪽을 네. 사랑한다고 마카오가 그런다. 많죠.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들에 뭐 중국인들의 뭐 외국인 그 관련된 아웃바운드는 네. 많이 나왔다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이제 아직 이걸 주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뭐 국내 외국인 카지노의 핵심은 중국하고 일본인들이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동남아, 그러니까 기타 지역, 그러니까 특히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의 그 인바운드 수요 때문에 카지노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요? 재밌는 현상이죠. 오. 우리가 아직까지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그러니까요. 와서 좀 해줘야 된다. 누가 말고 있을까 싶은데 의외로 재밌는 숫자가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등의 기타 VIP와 매스 고객의 합산 드랍액이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VIP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드랍액은 이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바꾼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 카지노에서 이제 네. 소위 이제 칩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네. 금액이죠. 네. 거래 금액 그죠? 네. 칩으로 바꾼 금액을 이제 그걸 이제 드랍액으로 카지노가 하는데 따는 이유를 홀드율이라고 그러죠. 승률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요. 예.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VIP들이 지금 그리고 매스 고객들이 전반적으로 단체 고객들이 일본 VIP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드랍액을 올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작아진 중국보다는 지금 최근에 중국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 일부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작아진 중국보다는 기타 지역의 동남아들을 포함한 기타 지역이 최근에 중국인들보다 4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인들이 좀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엄청나게 의미 있는 규모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입국자 지표를 보더라도 특정 국가에 한정되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현재는 오히려 일본인들이 작년 10월 정도부터 이제 뭐 한국도 일본을 많이 갔지만 일본인들도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네. 일본인 VIP가 사실은 외국인 카지노를 땡겨왔지만 입국자 지표를 보더라도 방한 일본인과 방한 중국인보다 그 외 기타 아시아 심지어 아시아를 제외한 기타 대륙의 입국자 회복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국의 입국자는 되게 좀 느릿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좀 많이 오르고 있지만 기타 지역의 입국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올까 보면 역시나 뭐 K 컨텐츠나 K-팝 이슈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국한했던 이런 부분들이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기타 대륙의 사람들이 또 한국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인기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뭐 항공권 정상에 대한 뭐 자연적 수혜도 당연히 크죠. 중국이 좀 항공권 정상화가 좀 안 됐고요. 비자 발급이나 조금 약간의 서로 이제 규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이연 수요가 인당 소비액에 대한 규모가 커지는 수요까지 올라왔다 이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먼저 리오픈을 경험한 미국 카지노주를 본다면 인당 베팅 금액
피 상승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로 봤을 때도 실적이 모두 레벨업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카지노 업종들이 19년 코로나 이전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 수요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한국의 외인 카지노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일본 VIP의 피 그러니까 인당 베팅액이 전반적으로 2019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약간의 보복 소비 형태도 카지노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입견이 있죠. 일본과 중국인이 안 들어오면 외국인 카지노가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남아의 인당 소비액이 중국 대비 현재 낮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현재 그게 이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통계에 따르면은 뭐 전체 평균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태국이라든지 홍콩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몽골 등의 소비가 더 크다고 볼 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지금 국내에서 카지노 쪽의 소비를 더 크게 하고 있고요. 역시 뭐냐? 어디든 부자는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개도국 같은 경우 빈부격차가 더 크니까. 네, 맞습니다. 큰 부자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큰 부자들이 들어와서 네. 한국에서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수요가 문체부 통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가 뭐 투자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뭐 굉장히 좀 큰 소비 시장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고 동남아인들이 또 이제 국내에 약간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이제 시술을 받고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약간 그들의 피부가 살짝 좀 약간 까무잡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화이트닝에 대한 뭐 어떤 그 수요라든지 이런 욕구가 좀 강하게 보입니다. 서울에 강남에 와서 피부 미용 받고 네. 카지노도 가고. 인천에 가서 뭐 서울도 있지만 GK 이런 거죠. 네. 카지노 가서 네. 카지노에 뭐 얼굴 봅니까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그죠? 하면 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카지노의 뭐 기타 VIP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 지역의 VIP 인바운드 수요가 인당 베팅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일본과 중국의 VIP 대비 인당 VIP 매출액이 한 71% 정도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일본과 중국의 VIP 대비로도 70% 이상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동남아 수요가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홀드율과 뚜렷한 인당 베팅 금액이 이루어지면서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결국은 저 하반기에는 뭐 외국인들이 뭐 중국이 들어오지 들어오겠죠.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증권의 이제 리포트를 좀 저희가 인용을 해본다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양회 지나고 뭐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3분기 정도부터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연간 중국이 인바운드 관련된 수요가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내년 정도는 본격화되면서 연간 800만 명 정도의 중국인 인바운드가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800만 명은 옛날에 2016년도였나요? 그때 뭐 이렇게 그 별그대? 별그대? 예, 예. 네. 뭐 그때 당시에 도민준 뭐 신드롬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뭐 한 600만, 700만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피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중국인의 인바운드를 내년 정도 800만 정도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동남아 기타 뭐 카지노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은 뭐 지금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 인바운드가 확실히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 뭐라 할까요? 뭐 약간 완성형 인바운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완성 있겠고요. 인바운드라는 게 뭐예요? 뭐 들어올 사람들이 다 이제 공식적으로 다 제대로 들어오는 거죠. 좀 이게 갖추어져서 들어오는 거죠. 갖추어지는. 예, 예. 그러니까 완벽한 이빨 빠진 게 인바운드가 아니라. 네, 뭐 어디는 들어오고 어디는 못 들어오는 그게 아니라 약간 인바운드 구조가 좀 완성형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이 하반기부터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일본 수요가 워낙 좋았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수요가 받쳐졌고 중국이 이제 그 몫을 못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이 이제 하반기에 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완성형이 좀 그려지는 부분이고 최근에 일본을 비롯한 뭐 기타 동남아 쪽에 VIP들이 들어오면서 카지노 업종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네. 실제로 주가도 좀 아웃퍼폼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쉬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인바운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좀 주가는 좀 선행해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보니까 3월 1일부터 또 홍콩 같은 경우는 마스크 전면 해제가 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인바운드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조금 시계열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대감이 선반영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제 여행객들이 다 카지노 하러 오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그 중에 이제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카지노만 하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큰 손들은. 네. 네. 그러니까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면세나 이런 게 1차적으로 관심을 받겠지만 리오프닝이 좀 더 본격화되면 카지노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카지노는 이제 강원랜드니까 좀 별개로 하고 GKL,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KL이나 파라다이스는 이제 언니 그 외국인 관광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고, 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그 호텔하고, 네, 호텔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섞여 있고 그런 네,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카지노 업체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면 특별히 뭐가 포커스를 그러니까 맞추기는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업황 좋으면 좋고. 그렇죠. 재무 구조를 봐야 되나요? 영업 봐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죠. 네. 그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뭐 호텔 객실이라든지 이런 분도 좀 봐야 된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네. 일본 그 VIP가 많이 들어온 건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GK나 파라다이스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호텔 관련 쪽은 뭐 수요가 워낙 좋으니까요. 국내 같은 경우도 리조트라든지 호텔 수요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또 수요도 좋아서 대부분 또 이제 호텔이 만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 수요도 뭐 과거에 뭐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호텔을 못 갔던 그런 시기를 좀 지났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수요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GKL 같은 경우는 보면 영업이익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죠? 여기 못 돌아갔기 때문에 하긴 돌이켜 보니 그러네. 지금 계속 적자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작년까지도 보니까 적자가 났고 GKL 기준이에요. 분기도 반기로 1분기, 2분기는 적자가 나고 2분기에 이제 흑자가 돌아섰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볼까요? 4분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뭐 네, 실적 발표가 지금 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4분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PR을 보려고 했더니 PR이 적자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거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60억 정도 흑자로 돌아섰고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모멘텀들이 훨씬 더 좋은데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10월달에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도 일본을 본격적으로 10월달부터 갔고 예. 10월달 이후로 일본인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결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이제 이익을 보는 것들은 어쨌든간 제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는 이익 지표잖아요. PR인데 네. PR로 측정하기 어려운 막 성장주들이나 그렇죠. 네. 혹은 이렇게 적자가 나지만 이거 뭐 이 카지노 기업들 적자 난 거는 뭐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본 건데 이익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러면 PBR로 봐야 되나? 뭐 PBR로도 뭐 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한 배 기준으로 해서 PBR도 보면 한 배 정도니까요. 네. 카지노는 네. 제일 좀 쉽죠. 왜냐하면 카지노는 이 장만 열면 그냥 사람만 들어오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뭔가 팔아야 되잖아요. 네. 뭐 들어온다고 해서 안 사주면 끝이지만 그렇죠. 카지노는 사람만 들어오면 다 돈인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VIP나 이런 드랍률이나 이런 것들이 음. 생각보다 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 수요는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따로 갬블링을 안 하고 있지만 이 갬블링 하는 사람들은 이 어쨌든 합법적인 갬블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이렇게 좀 돈 있는 그만두기가- 사람은 또 예, 가서 스트레스해서 예, 예. 그걸 가지고 네. 굳이 뭐 따겠다. 네. 그게 아니라 우리도 보면 뭐 가끔 재벌이나 연예인들이 마카오 이런 데서 나중에 세무조사하면 뭐야 뭐 몇 억이 뭐야 그죠? 몇십억씩 날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그냥 그 카지노 에서 뭐 큰 고객이면 호텔도 공짜로 이렇게 뭐 그런 투숙도 해주고 그런데요. 마케팅을 하죠. 네. 뭐 이렇게 좀 VIP 마케팅을 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태워서 온다는 말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뭐 그런 매니저가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사실 있긴 한데 좀 쉬면서 그죠? 네네. 돈 써가는 그 저거기 때문에 된다는 비즈니스로 우리도 한번 가시죠, 부장님. 돈 쓰러. 제가 예? 할 줄 몰라서 예? 예. 아니 그냥 저기 호텔에 있고 그냥 음료수 주고 밥 먹으면 된다니까. 빠찡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포커나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예. 고스톱을 칩니다만 예. 포커는 좀 네. 실력이 없습니다. 카지노 관련돼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들 살펴봤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